작가님은 가장 최근에 김정은을 보고 또 수행을 하셨잖아요. 혹시 김정은의 좀 이런 좀 잔혹한 면을 좀 보인 적이 있나요? 김정은이 이제 잔혹한 면은 이제 여러 기회들이 많이 발휘가 되는데 제가 딱 김정은을 이제 보자 할 때 정말 잔혹함을 한번 봤어요. 디아스카네를 이제 왔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이가 이석주랑 같이 이제 맞이를 했고 그때 이제 학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전 페루 주재 북한 대사를 했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스페인어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당신 2등이다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페인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잘하면? 오랫동안 이제 쿠바 이제 소기관 생활도 했고 이제 쿠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스페인어의 천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1개월 정도 이제 그 통역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때 당시 거의 환갑 나이가 됐었는데 학철대사가 지금 통역을 붙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통역은 제대로 했죠.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레드카펫을 깔지 않습니까? 국가수반이 지나갈 때 통역이 그 레드카펫을 밟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레드카펫을 밟고 갈 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자꾸 얘기를 해요. 들어와서 딱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이게 참 불편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유병대 사율까지 다 하고 이제 그 차가 와서 그 타고 들어갔죠. 우리는 야 그래도 비행장 행사 잘 됐구나. 그 김성남 부장이랑 내가 옆에 있었고 옆에 몇 사람 있었는데 행사가 잘 됐구나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김성남 부장 비아폰이 울렸어요. 딱 보더니 원수님 전화 온다는 거야. 또 받았는데 화가 똑같이 나가지고 뭐 아예 내가 그때 한 불과 한 2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원수님 전화다라고 하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안 들리지만 그게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화가 나서 얘기를 했죠. 김성남 부장이 아예 완벽하게 긴장이 돼가지고 예 하더니 그때 11월 달인데 엄청 추웠어요. 그 추운 장소에서 이제 그 말 듣으면서 그 학철 대사가 땀이 막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결국 이자 구분은 작살났죠. 작살나서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아 저거 어디 저런 건방진 놈자기 처음 봤다고. 아니 내가 말하는데 도중에 막 끼어든다는 거야 통역이. 원래 동시통역이라는 건 이제 한국말은 쭉 얘기하다 거의 3분의 2쯤 얘기하면 뒤에 무슨 말 나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동시통역들을 쓸 수 있게 들어가거든요 통역을. 그게 동시통역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이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통역이 자꾸 들어오니까 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야 내가 뒤에서 무슨 말 할 줄 알고 통역이 있구나. 건방진 놈 말을 행동도 똑바로 못하고 이제 뭐 제대로 다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그 따라다니지도 못한다는 게 레드카페 이게 제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기본적인 상식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난 그 광경을 옆에서 봤죠. 와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한 주일 정도 이제 그 비판을 받고 비판서 쓰고 해명이 돼서 나왔죠. 사실 그게 죽을 죄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거 밟지 말라 그래서 그랬죠. 다행히 그때 학철 대사가 죽지 않고 나서 얌성에 다시 복직을 했죠. 근데 우린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매뉴얼에 통역 매뉴얼에 말 다 끝난 다음에 통역을 한다는 게 없습니다. 너무 길지. 국제부에 들어가서 1개월 동안 할 때 이제 공부도 하지만 이런 매뉴얼 학습도 다 시키거든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의 즉흥성에 의해서 사람이 날아가게 됐는데 이 사람을 치사하고 보니까 이런 매뉴얼도 없고 이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주면 김정은이 높으신 대조건이가 또 이제 허물어지는 거 실추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간 그 비판서를 씌웠죠. 그나마 산 거네요? 그나마 살았죠. 국가라는 건 어떤 시스템화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통치자 한 명의 어떤 즉흥성, 그날의 기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생사 여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걸 과연 이제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이거 사실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그럼요.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럼요. 이야기. 예. 이 뒷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김정은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공포 그리고 약간 칭찬 몇 마디 이런 걸로 사람을 다루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거에 좀 특화된 사람이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 때
북미 정상회담 때 통역을 맡았던 김주송이라는 1호 통역이 있습니다. 용어 1호 통역인데 이 친구가 저하고 대학 동창이거든요. 그리고 1989년에 이제 동시통역연구소라는 곳을 평양외국어대학 안에 만듭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이 친구랑 같은 동시통역연구소 학생으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용어 천재라고 할 정도로 용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해서 외무성에 있다가 아까처럼 이제 국제부 8가로 옮겨간 거죠. 통역 1호 통역 전담으로 해가지고 용어 통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 사람이 이제 하노이 회담을 성과적으로 보장했는데 본인도 아마 성과적으로 다 보장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그러니까 회담한 이후에는 회담록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대체로 통역을 했던 사람이 위주로 해가지고 면담이라든가 이제 회담이라든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면담록, 회담록을 작성하는데 이 회담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제 김정은이 말한 거를 좀 말끔하게 이제 반듯하게 이제 말마디를 다 더 바꿔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지? 예. 그러다 나니까 이제 쭉 좀 말다듬기를 해서 이거를 회담록을 완성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걸 보고 야 내가 언제 이런 말해서 야 내가 언제 이런 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다 나니까 또 기분이 안 이 좋아. 사람이 또. 큰 맥락에서 바꾼 거는 없고 어미 처리하고 뭐, 예, 약간 뭐 순화시키고 그런 거로 이런 건데. 순화시키는 너무 감사하네. 그런 작업만 했다는 거로 해서 조직 지도부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종훈이가 일단 야 이거 내가 한 말을 난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썼어? 그렇게 됐으니까 수능에 대한 태도와 관점 문제로 제기가 된 겁니다. 아, 좀 보태자면 이제 통역은 완벽하게 잘 보장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싱가포르 회담은 그래도 성과가 있은 회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이제 그 북한에 이제 회담록, 면담록, 말씀록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회담록 정리를 했는데 통상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읽어요? 우리 간부들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통역을 하는데 간부들 그건 면담록이라고 하는데 면담록 정리하면 간부들 사인을 받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한 거 맞다라고. 근데 김정은한테 누가 사인을 받습니까? 그럼요. 대체로 안 보거든요. 근데 그날 또 재수 없이 이제 김정은이가 그때 싱가포르 회담 때 있었던 얘기를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야, 그 회담록 가져와. 그래서 본 거예요. 딱 보는데 정말 미끈하게 문장이 막 욕했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 말투는 알죠, 자기가. 그렇죠. 자아서 그래가지고 자리 잘 이제 되네. 조직부에다 가업을 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봐라라고 하니까 김주성이한테 내려가서 이제 너 이거 왜 이렇게 원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니까 김주성이가 말을 잘못했죠. 사실 그 이제 내가 그 원수님이 위대성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려고 내가 조금 거쳤습니다. 아이고. 그대로 보고됐어요. 김정은이가 그러면 네가 나보다 말 더 잘한다는 거야? 네가 만들어준 거냐 이거잖아. 이게 어디 이런 원래 위대한데. 반당적인 행위가 있어? 반당.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조직부에서 이제 김주성이 반당 쪽 행위에 관한 이제 초벌 사상투쟁을 했습니다. 야, 한국제 왜 중앙당에서 사상투쟁하는 거야? 해가지고 사상투쟁을 해서 김주성이 초리안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하면서 김주성이 비당 쪽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총알을 했고 현직에서 해임해서 이제 노동 단련을 시키려고 합니다라고 올렸죠. 김정은이가 딱 그걸 보고 야 내가 언제 비당 쪽 행위라고 했냐? 왜 그래? 반당 쪽 행위라고 했지. 반당. 그건 더 그게 심하지. 뭐예요? 비당하고 반당의 차이가 뭐야? 비당 반당 뭐. 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당은 당의 원칙을 좀 우겼다는 것이고 반당은 당의 원칙을 고부하고 반대한다는 것이고 반당이 더 반이 나쁜 거예요? 폭력적인. 성질적으로 다른 거죠. 반동이지. 반동. 편법하고 불법 중에서 반당은 불법이고 비당은 편법이고 또 세졌네. 북한에서 반자 들어간 거 달고 산 사람을 못 봤어. 네, 반동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내가 언제 비당이라고 했냐 반당이라고 했지라고 해서 조직부가 사상투쟁을 2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상 또 했어요. 하고 다시 제소를 해서 김주성이 반당 쪽 행위와 관련한 초리안 해가지고 출당, 출직, 지방 추방 그야말로 운명이 무너졌죠. 북한에서 출당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마 그럼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그 인간이 운명이 무너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김정은이한테 반당 분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뭐가 될 것 네, 같습니까? 안 되지. 아니 이건 좀 너그럽게 해주면 안 됩니까, 김 기자? 이 반당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통역도 잘하는 사람인데 아까운 거죠. 예. 외무성이 보기에. 그래서
원수님께서 반당이라고 했는데 알고서도 비당 쪽으로 문제를 처리한 건데 김정은이 그걸 콕 기분이 나빴던 거죠, 뭔가. 내가 반당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장성택을 처형시켰을 때 국가 전복 음모죄를 뒤집어씌웠거든요. 그때 나왔던 표현이 반당 반혁명적인 죄. 거기에 나왔던 그 반당을 엄청난 거지. 북한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통역사에게 적용한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죠. 아니 참 이거 보면 볼수록 김정은은 연산군의 환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두 가지 공통점이 아니, 있어요. 진짜 하나가 뭐냐면은, 닮았어.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 콤플렉스가 있어. 아, 진짜 닮았어. 해비윤 씨. 뭐 이제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라는 제일 교포 멀쩡.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지 마음대로예요. 연산군은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야 이리 와. 너 시 한 편 적어. 시나 보고 시켰어요. 그래서 시를 적는데 잘 보이려고 한 편, 두 편 쓰자. 두 편 쓰면 더 좋아할 거야. 두 편을 갖고 간 거야. 딱 보더니 연산군이 야 내가 한 편만 쓰라고 했는데 왜 너 두 편 썼어? 죽어. 어머. 이걸 봤을 때 약간 연산군이랑 이유가 없는 거야. 당이야.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야. 자기 진짜 기분이야 기분.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통역사 김주성이 이제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노이 회담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떨 건데?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날렸잖아요. 그럼 이제 바보들이야, 대타가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성 통역사가 하노이에 통역사로 김정은을 따라가요. 이름이 이제 신혜영인데 아 무섭다 야. 저 옆에 있기가 무서워. 그래서 신혜영이라는 이 신예, 통역사 신예가 처음 나타났을 때 우리 언론에서도 이거 뭐 잘하면 제2의 최선희 외무상 되는 거 아니야? 최선희의 뒤를 대를 잇는 외무상의 어떤 뉴페이스 아니야? 뭐 이런 언론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신혜영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알바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신혜영이 바로 앞에 김주성 선배가 어떻게 달아나는지를 봤잖아요. 너무 긴장한 거예요. 너무 나 같아도 조심조심했던 긴장하겠다. 거죠. 예를 들어 되죠.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결렬됐잖아요. 네. 그래서 회담이 결렬되기 직전에 김정은이 다급하게 트럼프를 불러 세워요. 내가 한마디 더 할 말이 있다. 근데 그걸 통역사가 옆에서 빨리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혜영이 머뭇대는 사이에 트럼프가 방에서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야 이건 크다. 너무 당황해서 그 말을 못. 직후에 이제 한 이 외신 기자가 김정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통역사 신혜영이 듣다 보니까 이건 야 이거 싸우자는 건데? 말인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당황스럽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원수한테 이 질문을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가 머릿속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머뭇했는데 이게 웬걸 트럼프 쪽의 통역이 이걸 대신 통역해줘버린 거예요. 야, 그 사람 또 왜 그랬지? 이래버리니까 저희 기자들도 신혜영 날아가겠다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아 불안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어요.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out. Tim, are you confident? Thanks, Tim. 김 원장님,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머. 누가 해야지 왜 저 사람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나 아빠 지금.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out. 눈이 막 흔들린다. 김정은이 화가 났어. 더군다나 김정은이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긴장 아니 저 분이 엄청 긴장했어 지금. 와 어렵다. 미국 통역사 너무 잘. 근데 나는 저 김정은 통역사가 너무 불쌍한 게 지금 저 미국 통역사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죽지 않아요. 근데 북한에서만 영어를 한 사람은 아무런 국가 수반을 대할 때 다 김정은처럼 대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게 자유롭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얼어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뭘 말해도 주눅 들고 여기서 말해도 주눅 들고 하지만 미국 통역사는 자신 있잖아. 너무 자유로워. 뭘 해도 되잖아 자기는. 심지어는 이제 전임 통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아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불쌍해요 지금. 수준이 안 돼서가 아니라 너무 경력자 당황하니까. 있잖아. 경력자를 그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 원래 이제 그 신혜영이 이제 외교 관례상
국가 수반들 통역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내 통역사가 통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내 통역사가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상대방 통역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통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사실 하노이 그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신혜영이가 통역을 했는데 트럼프가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총통역국장이 트럼프한테 수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김정은이가 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기분이 나빴는데 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통역 자체는. 돌아오면서 이제 그 무슨 용철이 날라보내고 이걸 날라보내고 하면서 이제 신혜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죠. 말도 제대로 못해서 말이야. 상대방이 뭐 이제 수정하게 만들고 거기다 겉멋이 잔뜩 들어가지고 몸에 향수 그냥 진하게 불어 숨 막히는 줄 알았어. 얘기가 됐죠. 향수까지. 그러다 보니 듣는 우리가 섬찟하네. 취향도 가지만. 그래서 자천이 됐어요. 신혜영이는 기본 그 제목이 그거였죠. 그때 제가 기억컨대는 신혜영이가 좀 잘 사는 집 애거든요. 네. 잘 살아 보여. 그때 말한 건 샤넬 향수를 뭐 많이 좀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들어간 거 이제 짝퉁 본인도 아무래도 이제 그 1호 통역도 하고 대사 행사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좀 뿌렸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회담이 잘 됐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가뜩이나 기분 잡치는데 그 냄새까지 기억이 난 거예요. 향수 때문에 자기가 말을 더 못한 게 된 거고. 정말.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 상대방 통역이 조금 수정해주는 눈치가 보였으니까 기분이 나빴죠. 자존심 상하죠. 그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저 인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노력도 하고 돈이 들어가고 개인의 어떤 그 열심히 한 그것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그냥 순간의 기분으로 저런 북한 최고 엘리트들 날려버린다는 게 사실은 북한이 가진 또 한계인 것 같은데. 김정은이 러시아 자주 가잖아요. 그럼 러시아어도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러시아 통역도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우악도 잘하고 무게감 있게 하고 무엇보다 이제 주변을 잘 의식을 안 합니다. 좀 무게감이 있는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저 친구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랑 교제를 될수록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람이 좀 졸재가 많고 몸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묵직하게 통역을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저런 걸 좋아하거든요. 값싹값싹한 걸 싫어하고 바로 저 친구 존에 있던 친구가 이제 날아간 것도 너무 가볍게 놀다가 이제 날아갔죠. 그 존에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전순철인데. 전순철이 맞아요. 예, 그 전순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존의 전순철이라는 러시아 1호 통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어를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방문하면서 김정은이 그 이제 동전 같이 이렇게 주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이렇게 꺼내고 그거 끝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일어서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일어서서 아무래도 뭐 담내 연설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두시면 됩니다. 뭐 뒤에서 하는 게 100% 다 들렸단 말이죠. 그 끝난 이후에 이게 고순이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 다음에 당장 이제 떨가버리나 해서 다음 날로 평양에 들어가고 여자 같이 대동했던 여자가 다시 1호 통역을 맡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의존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제 뭐 일어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를 다 들리니까. 예, 다 들리니까. 그럼 조용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뭐가 돼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성가시다는 거. 아니 거기서 태양한데 뭔 못하겠다. 그 친구도 그만하면 러시아어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이 평양외국어대학을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저 러시아에 가서 4년 동안 어학습을 하고 소기관으로 또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8년을 배운 친구인데 러시아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 친구도. 근데 이렇게 말을 뭐 제대로 잘못했다는 거로 해서 다음 날로 떨게 들어가서 혁명가 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혁명하면서.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홀대하고 못 살게 굴어서 탈북하게 만들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또 실력 있는 사람들 저렇게 핑계 잡아서 날려버리. 도대체 국가를 누구랑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외국어대 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등하는 건 바보다. 왜냐면 1등에서 뽑혀가면은 저렇게 1호 통역사 돼서 순간에 굵고 잠깐 짧게 반짝하고 가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2, 3등 하면 그냥 좋은 자리, 차라리 대사님이나 참사님 할 수 있지만 너무 잘해가지고 김정은 옆에 가서 빨리 죽으니까.